보험설계사가 추천하는 종신보험의 모든 것 총정리. 자산관리사라고 하면 고객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와 목표를 여러가지 항목으로 체크하고 경제 흐름에 대한 전문지식, 실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자산 배분과 투자를 컨설팅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의 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융 최고 난이도 자격증인 CFP를 따야 되죠. 그리고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프라이빗 뱅커가 되는 게 자산관리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자칭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산설계사가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실 학력, 자격증, 지식, 경험 그 무엇 하나 없이도 신체만 건강하다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다는 생명보험 설계사들입니다. 보통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다면 업무적으로 실제 자산관리사와 보험설계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로벌 프라이빗 뱅커들은 거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대신하거나 투자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험설계사들은 모두가 각자 다른 재무설계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변액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시켜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구린내가 풀풀 풍기죠.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이 들이미는 종신보험이 도대체 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종신보험의 정의와 특성부터 알아볼게요.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채로 경제활동의 주체인 내가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순식간에 소득이 빵원인 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우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때까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망보험금으로 대비해주는 게 종신보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종신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 남겨질 유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120살까지 살다 죽을 걸 가정하고 만든 보험입니다. 120살까지 내야 될 보험료를 가입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몰아서 한 번에 내는 개념이라 모든 보험 상품 중 보험료가 가장 비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단순히 월 납입금만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살에 보험설계사 말을 듣고 4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든 뒤에 90살에 죽었다면 10년 동안 모아진 4,800만원을 보험사에서 55년 동안 들고 있었던 거죠. 20년 전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서울 아파트가 지금은 10억대인 걸 보면 4,800만원의 55년 뒤 미래 가치는 엄청나겠죠. 종신보험은 그 미래 가치를 내가 아닌 보험사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험설계사가 그렇게나 추천하는 종신보험은 실제로 나한테 필요가 있는 걸까요? 종신보험은 경제력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다면 내 죽음으로 인해서 금전적 위험에 처할 유가족이 없기 때문에 비싼 보험비를 지불해가며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종신보험 민원해지자의 40%가 10대에서 20대인 걸 보면 양심 없는 설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이 되시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실제 내 죽음으로 유가족에게 금전적인 위험이 생기는 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때까지만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내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들의 경제적 생활에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똑같이 사망에 대한 보장이 되지만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되고 정기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내가 정한 계약날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사업비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10년씩 끊어서 가입을 하고 정년퇴직 전까지만 보장을 받으시면 종신보험처럼 60세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발생될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이한 성질 때문에 종신보험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만 활용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자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상속세가 과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나올 만큼의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계약해서 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속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종신보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종신보험의 핵심입니다.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이런 보험이라고 설명해주고 한 달에 30에서 50만원씩 내야 된다고 하면 들고 싶으신가요? 그 누구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이런 설명들은 해주지 않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이면서 가입시키죠. 그렇게 설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들 지금부터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은 만기를 채우고 해지해도 원금 그대로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어가는 게 없는 보험입니다. 자, 여기서 설계사는 가장 중요한 사업비와 물가상승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로 30~40%를 공제하고 남은 적립금에서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낸 돈 모두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좋다는 비과세, 2.5% 복리이자 이런 거 다 적용시켜도 24년이 지나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상승률까지 적용시킨다면 원금 가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돌려받는 거라는 점 설계사가 절대 말 안 해주죠. 두 번째, 2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랑 2.5% 복리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적금보다 훨씬 좋은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전히 사업비를 숨기고 있어요. 설계사가 말하는 은행 적금과 종신보험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10년 동안 은행이자 1% 요만큼에 붙는 이자 소득세 15.4% 낼래? 아니면 비과세랑 복리받고 매달 사업비로 40% 떼일래?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축을 원한다면 당연히 전자를 택해야 되겠죠. 설계사는 이런 식으로 은행 적금의 단점과 종신보험의 장점만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서 종신보험을 권유합니다. 세 번째, 보험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이득이에요. 맞아요. 근데 100%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설명은 쏙 빼놓죠. 아까 종신보험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나왔던 건데 120살까지 살다 죽을 걸 전제로 하고 10년 동안 모든 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 종신보험이 필요 없어지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를 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보험을 해약한 뒤에 연금보험에 다시 가입시키는 겁니다. 이때 종신보험에 넣은 돈이 아니라 해지연금금 기준으로 가입을
가입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속으면서 겨우 만들어놨던 비과세, 복리이자 혜택까지 다 깨집니다. 저쪽 바라는 사람한테 종신 들었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건 그냥 양아치인 거죠. 자, 설계사들은 이런 식으로 비과세, 연금, 복리이자 등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으로 종신보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했다면 그건 바로 불안전 판매, 즉 사기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신보험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신보험은 보험료와 사업비가 가장 높고 해지연금금이 적고 해지율이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에 들어올 돈은 큰데 나갈 돈은 적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설계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가 가장 높은데요. 예를 들어 호객 한 명을 낚아 월 40만원의 종신보험을 가입시켰다면 가입자 월 납입액의 1300%인 520만원 정도를 1년에 걸쳐 수령합니다. 수령액을 보니까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에 눈이 멀어있는 이유가 뭔지 보이죠. 그리고 금감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끊임없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속여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 보험을 가입하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보험이 뭔지 모르는 채로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설계사가 이러고 다니는 게 보험 설계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란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보험 설계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의 대부분이 이런 불안전 판매로 계약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는 고객의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전 판매였음을 인지하고 민원해지 요청을 하는 고객을 방어하는 전담팀까지 만들어 놓고 해지환급금을 줄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설계사와 1대1로 계약을 하지만 민원해지라는 경우에는 방어 매뉴얼이 모두 갖춰진 큰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말하는 불안전 판매의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신보험 사기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종신보험이 나쁜 게 아니라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속여 파는 보험 설계사가 나쁜 거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고객구조대